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끊이지 않는 춘천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거리두기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3단계를 적용받습니다. 지금처럼 4인까지만 모일 수 있는 건데요. 반면 15개 시군은 사적 모임에서 인원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마트 춘천점 집단 감염으로 춘천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난 한 주에만 7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마트를 다녀온 2만 1,500명의 시민들이 최대 3시간이나 걸려서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14명을 정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1,100여 명이 넘는 자가격리자도 변수이고 확진자가 줄었습니다만 방역관리 면에서 당분간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춘천시는 3단계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식음료와 주류 판매업소의 영업시간도 밤 10시 이후 제한됩니다. 포장, 배달만 가능합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중 가장 강도 높은 거리두기입니다. 반면 지난 14일부터 시범 적용에 들어간 15개 시군은 8인까지 적용됐던 사적 모임이 제한 없이 완전히 풀립니다. 시범 적용 2주 전후로 해서 확진자 수는 한 40% 정도 감소를 하고 시범 적용 1주 전후로 해서 방문객은 한 5% 정도가 좀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와 강릉은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2주간 8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모임, 식사, 숙박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도박 조직 등의 대포 통장을 판매한 일당 8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통장으로 거래된 돈이 6년 동안 1조 4,7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사무실. 경찰이 대포 통장 유통 일당의 총 책임자를 검거합니다. 체포영장에서 체포합니다. 제명은 업무방해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되겠어요. 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320개가 넘는 대포 통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포 통장 한 개당 한 달에 120만 원씩 받았습니다. 계좌가 막히면 다른 통장을 주는 등 사후 관리까지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포 통장 유통을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 150여 개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임대업과 문구류 유통 등의 가짜 법인을 만들고 법인 한 곳당 많게는 20개까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법인 통장은 개인 계좌와 달리 범행에 사용된 계좌만 지급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만들 수 있는 통장 개수도 많고 또 위험도도 적고 그다음에 함부로 이 통장을 없앨 수가 없어요. 법인인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이렇게 유령 법인 명의로 이 개통해서 이들이 제공한 통장으로 거래된 돈은 경찰 조사 결과 1조 4,700억 원에 이릅니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도박으로 입출금된 돈입니다. 이들은 대포폰으로만 연락하라, 경찰에 붙잡히면 변호사비를 지원하고 출소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 등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6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72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핵심 조직원 10명을 구속하고 하부 조직원 등 7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구입한 차량 6대와 명품 가방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을 몰수와 추징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지난 2017년 고생대 지층이 잘 발달한 정선과 태백, 영월과 평창 지역의 지질 명소들이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4년 넘게 다양한 정비 사업이 추진돼 지질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데 올해 재인증을 신청했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조양강의 중생대 시기에 생긴 쥐라기 여감. 우리나라에 강한 지각 변형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흐르는 물이 석회암 산을 뚫어 만들어진 태백 구문소 고생대 지층. 영월 서강 지역을 대표하는 경관으로 침식과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한반도 지형. 총 길이 1.2km의 천연 석회 동굴인 평창 백룡 동굴.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정선과 태백, 영월, 평창 지역 고생대 지층 1990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지질명소 21곳이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후 이곳 화암동굴과 쥐라기 여감은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됐습니다. 4개 시군은 지금까지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지질명소의 편의시설과 탐방로를 정비했습니다. 또 탐방객 센터를 설치하고 해설사를 배치하는 등 관광객들의 탐방을 돕고 있습니다. 센터에 전문 지식을 가지신 해설사분이 상주하고 계셔서 동굴 생성이라든지 기원이라든지 전문 지식을 전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엔 매년 1,000만 명이 훨씬 넘는 탐방객들이 찾는데 앞으로 과제도 있습니다. 아직 기반 시설이 더 정비돼야 하고 강원 고생대 지층의 우수성을 알릴 특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4개 시군은 국가지질공원에 재인증을 바라고 있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이 재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지질 명소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 용이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세계 지질공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토대가 되고.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여부는 올해 하반기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수도권에 사는 직원을 원주 본사로 통근시키는데 무려 예산 17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완전히 충돌하는 예산 사용인데 지역 운수업체와 통근버스 운행 계약을 맺었다며 오히려 이를 지역 상생 실적으로 정부에 보고까지 했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퇴근 시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앞입니다. 죽전, 금정, 잠실 등 다양한 목적지가 적힌 관광버스 1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심평원 직원들을 태우고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통근버스입니다. 44인승. 보통 30명 이상 타요. 35명 이상 타요. 이거 무슨 요일일까요? 매일 옵니다.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통근버스는 화수, 목요일엔 14대, 월요일, 금요일에는 4대가 추가돼 18대로 늘어납니다. 매일 600명가량이 수도권에서 원주 본사로 출퇴근하는 셈입니다. 전체 이전 인원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심평원은 이 통근버스 운행 예산으로 지난해 17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이전 기관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월, 금요일엔 15대, 화수, 목요일엔 4대를 운행합니다. 이전한 본사에선 잠깐 근무만 하고 생활은 살던 곳, 즉 수도권에서 계속하도록 예산 수십억을 투입해주는 상황. 혁신도시 공동화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요즘에는 지금 당분간 토요일, 일요일 저희같이 큰 영업장에서도 이렇게 쉬고 있는 형편.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금요일날 저녁 같으면은 다른 지역 같아서는 뭐 이렇게 많이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지금 한 팀. 더 황당한 건 이들 기관이 지역업체와 버스 운행 계약을 맺었다며 통근버스 비용을 지역 상생 실적이라고 버젓이 국토부에 제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통근버스는 혁신도시 정착 초기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주거나 편의시설 등이 완성된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세종시의 경우도 정주 여건이 개선되면서 내년부터 세종정부청사와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무료 통근버스 운행이 계속되는 사이 원주 혁신도시 가족동반 이주율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서도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도내 의료기기 업체들이 지난 24일 폐막한 제46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000만 달러가 넘는 수출 실적을 거뒀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62개국 1,500여 개 업체가 참가한 중동 최대 규모의 이번 전시회에서 도내 8개 기업이 1,175건의 상담을 진행해 1,156만 달러의 실적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전시회 기간 바이어와 지속적인 온라인 수출 상담을 벌여 추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어제부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최문순 도지사가 가장 먼저 등록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가장 먼저 마쳤습니다. 이에 반해 이광재 의원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예비 경선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과 정 전 총리는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 5일까지 먼저 저희가 하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까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7월 9일부터 11일 예비 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압축한 뒤 9월 5일 본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전국 유일의 산림 분야 단과대학인 강원대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연구소와 산림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산림엑스포 기간 재학생 현장 학습과 체험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술회의 프로그램 유치와 산림환경과학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라는 주제로 2022년 5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고성군 토성면 세계 잼버리 수련장과 고성과 속초, 인제와 양양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주변 생태 복원 절차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산림청과 함께 가리왕산 일대를 둘러보고 산림 복원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산림 전문가와 민간단체 대표, 관계기관 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된 생태복원 추진단을 이번 주에 위촉할 계획입니다. 생태복원 추진단은 앞으로 자연적인 산림 생선 현황 등을 파악해 산림 복원 계획을 자문하게 됩니다. 한편 강원도는 2039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가리왕산 산림을 복원할 예정입니다. 춘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강원도 교육청은 찾아가는 PCR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진단검사는 무증상 감염자를 발견해 학교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춘천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선제 검사이기 때문에 학교는 정상 운영되고 시험 기간을 고려해 중고등학생에 앞서 초등학교부터 진행됩니다. 한편 이달 들어 춘천에서는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1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춘천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노래 연습장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한 결과 집합 금지를 위반한 업소 1곳을 적발했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있는 노래 연습장 6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업소 1곳을 적발했습니다.
춘천시는 해당 업소에 과태료 150만 원, 이용자들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경찰과 춘천 전 지역의 노래 연습장을 지도 점검할 예정이라며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엄중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반려동물과 전동 스쿠터의 경포호 산책로 진입 금지를 당부하고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반려동물을 동반하거나 전동 스쿠터를 타고 무분별하게 경포호 산책로를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늘고 민원도 많아졌다며 진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판과 현수막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